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따뜻한 봄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봄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노란 개나리도 볼 수 있고 흰 목련도 볼 수 있는데 벚꽃은 아직 피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벚꽃도 다 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따뜻한 봄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앞에 모이 스웨터를 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하다가 봄옷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요 가디건은 루 가디건인데요. 요 루 가디건을 뜨게 된 계기는 수미님께서 올려주신 이제 도안 사진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쁘다 뜰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후추님께서 함뜨를 할 거라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뜰 거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뜨고 있습니다. 다들 저보다 훨씬 빨리 코를 잡아가지고 달리고 계셔서 저는 이제 뒤늦게 뒤쫓아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함대를 하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뜬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다른 분들은 이미 이제 바디를 다 뜬 분도 있고 팔을 뜨고 계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재미있는 정보를 들으며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실은요. 에일라 공방의 워셔블이라는 실입니다. 약간 광택이 나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되게 신기한 소재더라고요. 머서라이즈드 슈퍼파인 메리노 울 100%로 구성된 실이라고 하는데 간절기 옷을 뜨기 좋다고 해가지고 지난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두고 쓰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루 가디건을 보면서 이걸로 뜨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꺼내게 되었습니다. 요 실은 좀 정말 신기한 게요. 방축 가공이 되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콘사를 쓰면 세로 수축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떴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콘사의 세로 수축이 심한 부분을 보완한 가공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탁이 용이하다고 하고요. 저는 근데 사실 워셔블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거 세탁기 돌릴 수 있는 건가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손세탁을 추천한다고 하셨고 건조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세탁했을 때 줄어드는 게 다른 콘사보다 적다는 게 이 아이의 특징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광택이 되게 예쁘게 나는 점도 간절기 옷을 뜰 때 괜찮은 점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되게 얇은 실이 여러 겹 있는 거 보이시죠? 무려 6합입니다. 이제 6가닥을 가지고 떠야 되는데 또 신기한 점이 요 한 가닥은 또 두 겹이 연사가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잘 보면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두 겹이 1합으로 된 실을 6합으로 잡고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이 혼자 튕기지 않도록 유의해서 잘 떠야 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실이 튕긴 지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초반이고 많이 뜨다 보면은 나중에는 발견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실이 이렇게 6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뾰족한 바늘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늘이죠. 니트프로의 마인드풀 바늘을 가지고 떴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스와치를 뜰 때까지는 몰랐는데 큰 옷을 잡고 뜨다 보니까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다시 바늘을 진저로 바꿨는데 진저가 뾰족한 편은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얘가 과연 육합을 잘 뜰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었는데 막상 떠 보니까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제가 진저를 몇 년 동안 잘 써 왔는데 왜 그런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워셔블 처음 샀을 때 4mm 추천이라고는 하셨는데 떠 보니까 이게 4mm 보다는 3.75가 맞을 것 같아 가지고 3.75로 처음에 게이지를 냈어요. 근데 요렇게 게이지를 냈을 때 묘하게 살짝 성근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워 가지고 여기에다 모헤어를 한 겹을 더해서 또 4mm로 게이지를 내 봤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했더니 너무 빽빽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요 워셔블이라는 특징을 살리려면 이런 모헤어를 합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어떻게 써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실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서 조금 난감해서 오랫동안 묵혀 뒀던 실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루 가디건 패턴을 만나 가지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됐네요. 요 루 가디건은 이 스와치와 지금 현재 옷에서 계속 보이는 것 같은 요런 루 패턴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요게 이제 딱 봐도 안뜨기로 꽃 모양을 만들어 주는 패턴이죠. 요런 단순한 무늬가 들어가서 이루어진 옷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제가 패턴을 만들었으면 저는 격자 무늬로 이렇게 넣지 않고 얘를 이제 서로 조금 번갈아 가면서 들어갈 수 있게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요 패턴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수미 님께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이 패턴을 자세히 보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었어 가지고 '아 내가 너무 단순하게 이거를 지그재그로 놓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이지가 비슷해요. 요게 원작이 24코 36 단인데 저는 25코 36 단이었어요. 물론 크게 뜨면 좀 게이지가 바뀌긴 하겠죠. 작게 스와치를 내 봤을 때와는 또 다를 텐데 어 일단 세로 길이가 분명히 게이지가 같았는데 막상 옷을 떴더니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 길이가 도안에서 제시한 것보다 지금 뒷판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몰 길이가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짧은 감이 있었어 가지고 '더 길어도 상관이 없겠다.' 싶기는 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새로 수축이 되지 않도록 가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수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이지가 스와치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세탁을 해 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게 넥파임이 쪼끔 깊어요. 그래서 앞판을 주울 때 원작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쪼끔 더 주었습니다. 여기 부분을 쪼끔 더 주어서 이렇게 떠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뒷판이 요렇게 파져 있는데 여기서 더 주어야 되다 보니까 요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여기에 살짝 숏로우를 주었고요. 도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를 뜰 때 제가 더 주은 코스를 고려해 가면서 떠야 되긴 하는데 그게 되게 까다로운 정도는 아니어 가지고 어렵지 않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요 숏로우를 더 넣어 주기는 했지만 요 부분이 쪼끔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넥밴드를 다 떠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넥밴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깊이를 쪼끔 더 줄여 주고자 제가 임의로 이제 도안에서 코 늘림을 살짝 변형을 해 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을 때 넥 모양이 살짝 다를 것 같고 저는 쪼끔 덜 깊었으면 하고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덜 깊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앞판을 뜨고 있으니까요. 이제 옆에 남은 앞판까지 뜨고 합체를 한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잡혔는지 그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내로 만개할 것 같아.
짠! 넥라인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작보다 최종적으로는 줄임을 4단 앞서 끝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원작은 줄임이 늘림이 늘림이 여기쯤에서 끝난다면 저는 4단 위에서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제가 2코를 더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코는 쫙 원작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넥라인이 원작보다는 확실히 좀 덜 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처음부터 2코를 더 많이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숏로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2코를 주었으니까 2코 주은 만큼을 쫙 떠요. 그런 다음에 이 2코 부분에서 하나, 둘, 그리고 1코 더 3코를 뜬 다음에 숏로우를 해주고 요만큼의 이제 단 차이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인 부분에서 준 모양이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보완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엄청 말리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메리아스 뜨기 끝부분이 말리는 게 맞기는 한데 유독 말리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말리죠. 함뜨방에서는 이거 보고 오징어라고 막 그랬는데 말린 오징어가 왜 불에 구우면 그렇게 쪼그라드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네, 그래서 계속 쪼그라들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뜰 때는 떠도 자꾸 말리니까 모양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계속 떠서 내려가다 보면은 잘 보입니다. 함뜨방에서 다른 분들도 초반에 모양이 잘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뜬 분들이 계속 뜨다 보면은 모양이 잘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뜨다 보면은 모양이 훨씬 좀 도드라지고 잘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이 워셔블이라서 수축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스와치랑 대보니까 확실히 편물이 얘가 지금 옷을 뜨고 있는 게 크기가 크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스와치는 10 곱하기 10의 조그만한 친구고 얘는 이제 이렇게 크니까 저는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처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편물이 조금 옷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단순히 정말 그래서인지 아니면 스와치는 세탁을 한 거니까 세탁의 차이인지는 이거를 다 떠봐야 명확히 알 것 같아요. 제가 스와치를 따로 세탁 전에 길이를 재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래서 이걸 다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해봐야 알 것 같고 근데 지금 크기 자체는 입어봤을 때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탑다운으로 뜨는 옷은 입어보면서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되게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옷을 계속 뜨다 보니까 길이만 재봐도 대충 느낌이 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예상보다 살짝 크긴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소스랑 초코 2개 할게요. 서울에 또 현대 서울에서 지금 이만큼을 떴는데요. 이렇게 뜯어 보니까 단추를 사고 싶더라고요. 집에 여기에 달만한 단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샀습니다. 좀 많이 샀어요. 자,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보석 단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좀 커요. 요렇게 꽃 모양 단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진주 단추입니다. 근데 요거는 꽃 모양 진주 단추예요.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비정형 모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매력인 단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블랙의 꽃 모양 단추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샀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에 달고 싶은 마음에 쏙 드는 단추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어떡하죠? 사실 지금 받아보니까 이 중에서 요 꽃 모양 단추가 제일 마음에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보여드리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예쁘세요? 물론 저는 이미 단추를 달고 있겠지만 지금 어떤 걸 고르는 게 제일 좋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대봤어요. 근데 이렇게 대보니까 다 예쁘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개인적으로 후보를 좀 추려보자면 저는 얘는 진짜 마음에는 드는데 너무 커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얘네는 너무 아쉽지만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친구는 요 두 친구인데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예쁘긴 한데 얘보다는 얘가 제일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또 이게 버튼밴드를 달아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저의 픽은 아마 요 2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뜨다가요. 버튼밴드를 뜨고 한 번 더 단추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옆을 줄일 때 그만 줄임을 까먹어가지고요. 도안에서 줄이란 것보다 좀 적게 줄이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넥밴드도 좀 고민이 많아요. 제가 파임이 좀 깊은 것 같아서 처음부터 적게 잡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것보다도 더 좀 넥이 올라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원작대로 아이코드를 하지 말고 고무단을 올릴지 어떨지가 요즘 좀 고민이 됩니다. 함뜨방 다른 분들은 어떻게 뜨시는지도 한번 보고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도면 아이스 안 담고도 이게 가능하다고? 몇 도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스 얼음을 가득 담았을 때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야. 지금 아 되게 예쁘다.
여러분, 저는 바디를 다 떴습니다. 고무단을 떠야 될 차례인데 루 가디건은 고무단이 없어요.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하는데 좀 고민이 되는 게, 제가 넥밴드가 깊어서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좀 수정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것보다 좀 덜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뜨면 좋을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아이코드를 뜨지 말고 그럼 겹단으로 마무리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리아스를 떠서 반으로 접는 그 겹단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거면 밑단도 아이코드를 하지 말고 겹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밑단을 2.5mm로 뜨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떴죠. 근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2.5mm로 떴더니 이 편물이 너무 두꺼워서 이대로 접어버리면은 좀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2.5mm로 한 4cm를 떴다가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지금은 3mm로 뜨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4mm 전후 추천이고 한 3.75로 뜨면 약간 성근 느낌인데, 제가 3.5로 떴는데 이제 밑단을 3mm로 뜨는 거다 보니까 좀 빡빡하기는 하고 접었을 때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뜨면서도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뜨다가 또 고민되면은 이거 다 풀어버리고 전체 고무단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겹단을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어요. 표시를 해둔 이유는 접어서 꿰맬 때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건데요. 요거는 뜨자마자 그 바로 밑에 표시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두 단 정도를 더 뜨고 표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적어서 편하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떠버리면은 막 한 뭐 이 정도 뜨고 이제 표시를 하려고 하면은 헷갈립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게 이제 뜬 초반에 잡는 게 훨씬 잘 잡을 수 있어서 편하니까요. 혹시라도 겹단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겹단을 지금 2번째 시도 중이다 라는 기록을 남겨보고 이후에 완성될 때는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도 거의 아이코드 마무리를 한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밑단을 다 떴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더니 아이코드로 떴습니다. 원작대로 떴는데 제가 3mm로 떠서 겹단을 해도 너무 두꺼울 것 같아서 고민을 했더니 고민을 하다가 버튼밴드를 뜨듯이 더블 니팅으로 밑단을 뜨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똑같이 두꺼울까? 궁금한 거예요. 겹단이랑 이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으면서도 좀 빈 공간이 겹단은 접는 거고 더블 니팅은 겉 안을 한 번에 그렇게 뜨는 거니까 좀 덜 두꺼울 것도 같고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그런 고민을 해봤었다고. 근데 제가 겉 안을 이제 걸러가면서 매단 번갈아 가면서 떠줘야 되잖아요. 더블 니팅은. 그래서 그럼 늘림을 2배로 해줘야 되나 고민을 했더니 그러지는 말고 뭐 한 8코 정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렇게 해봤거든요. 이제 스와치를 풀어가지고 끝부분을 풀어서 그렇게 해봤더니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늘림을 꽤 많이 해줘야지 이런 일이 없겠다 싶기는 했고, 늘림을 해준 부분이 잘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티가 좀 나서 이거는 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두껍기도 두꺼웠고 밑단이 그렇게 두껍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이코드로 뜨자 해서 원작대로 뜨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원작보다 살짝 길이가 아주 살짝 길어가지고 원래 무늬 하나만큼을 덜 떴었는데 이제 그대로 떠주려니까 그럼 좀 짧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좀 더 뜬 다음에 아이코드를 해줬습니다. 원작과 똑같이 해준 거예요. 원작이 뜨란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모이 스웨터 3을 뜰 때도 그렇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니까 뜨개를 하지 않는 제 친구가 너는 평소에도 맨날 바꿔 뜨면서 왜 그렇게 원작대로 뜨지 않는 걸 아쉬워하고 고민을 하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언제는 뜨란 대로 떴나? 매번 고민하는데 그죠? 매번 아쉽고 매번 고민하고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뜨고 싶은 방향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두고 가기가 그렇잖아요. 원래 가지 않은 길은 미련이 남는 거니까. 그래서 매번 그렇게 고민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뜨나 봐요. 그리고 넥도 똑같이 떠줬습니다. 근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원래 밑단을 아이코드로 하지 못한 게 넥을 겹단으로 할까가 고민이 돼서였잖아요. 여기를 좁게 하고 싶어서. 근데 동생이 아이코드를 뜨면은 생각보다 좀 여기가 쪼여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아이코드를 떴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넥이 상당히 좀 좁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앞을 떠봐야 더 정확히 알겠지만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고 살짝 우는 것도 같은데 이거는 세탁을 하면은 해결이 되리라고 믿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팔을 뜨고 있는데요. 팔은 이게 여기 어깨에 경사가 있다 보니까 소매에는 따로 경사가 없어요. 근데 저는 뿌띠니트님 보면은 어깨에도 경사를 주고 소매에도 경사를 주니까 좀 입었을 때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말고 아주 살짝 경사를 주려고 지금 경사를 조금 넣어서 뜨고 있습니다.
이제 팔을 다 떴습니다. 여기 앞에 숏로우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삼각형 부분은 원작이 없는 부분을 숏로우를 해준 부분이고요. 어떻게 했냐면 먼저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3코 정도를 덧떠줬어요. 그런 다음에 정가운데서 3코 정도를 덧떠준 다음에 거기서 턴을 하고 그럼 대칭이 되게 뜬 다음에 또 턴을 하고 그 다음 숏로우를 한 지점에서 6코를 덧떠줘요. 그리고 턴을 하고 그럼 아까 숏로우 했던 데서 6코를 덧뜨고 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 각각 5번씩 턴을 해주었습니다. 완전히 끝까지는 아니고요. 한 3분의 2 지점? 그것보다 조금 더 갔으려나? 그렇게 끝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턴을 하다가 그냥 마무리를 하고 대충 다 떴는데 일단 숏로우를 6코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단차를 주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살짝만 넣어주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짝만 넣어줬는데 입어봤을 때 지금 핏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이 짧다 보니까 소매를 조금 원작보다 무늬 한두 개 정도가 덜 들어가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소매가 좀 넓은 것 같아서 통을 줄여주었습니다. 5코를 뜨고 줄이고 5코를 뜨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고 끝에 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대충 떠줬습니다. 막 되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뜬 거는 아니에요. 그냥 대충 떴습니다. 근데 한 요 정도 통이 저는 마음에 들고 통이 좀 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뭐 밥 먹거나 뭐 할 때 자꾸 거슬려가지고 좀 불편해가지고 네, 좀 줄여보자 하고서 끝에 이제 이렇게 줄였습니다. 저는 줄이고 바로 아이코드를 떴는데 사전에 먼저 줄이고 줄인 단을 한두 단 정도 더 떠주고 아이코드를 떠주면 라인이 더 예뻤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미 떴으니까 그냥 이대로 쭉 했어요. 그리고 소매 뜰 때는 제가 원래 스틸 바늘이 불편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실이 미끄러워서. 근데 바디를 뜰 때는 크니까 그랬는데 소매는 좀 작기도 하고 어차피 한쪽은 뻑뻑한 데님 쇼팁을 쓰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쪽은 스틸을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잘 떴습니다. 근데 요 끝에 가서는 이제 4인치 바늘도 무리가 있어가지고 양쪽 다 데님 쇼팁을 잡고 끝에는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튼 밴드를 뜨고 있는데요. 버튼 밴드는 더블 니팅으로 떠줘요. 근데 이게 좀 좁은 것 같아가지고 2코를 더 잡고 떠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게 좀 너무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풀고 그냥 원작대로 원작에서 제시한 코 그대로 잡아서 떠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수민님 영상을 보면은 여기에 코를 잡을 때 롱테일 케이스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흔들코로 잡아서 좀 예쁘게 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뿌띠니트님 샴페인 가디건 영상에 보면은 여기 더블 니팅 코 잡는 방법이랑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했습니다. 코스는 원작대로, 잡는 방법은 뿌띠니트님 방법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요거 2.5mm로 떠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작에서 얘기한 대로 2.5mm로 뜨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시니트에서 샀던 거 보여드렸던 적 있었죠. 그 바늘입니다. 근데 이거 부러질 것 같아요. 코 잡을 때도 그랬고 뜨면서도 그렇고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는 한 번도 이거를 부러뜨려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얘는 진짜 불안해요. 곧 부러질 것만 같은 그런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힘주고 눌러버리면 부러질 것 같은데 아무튼 버튼 밴드를 뜨는 동안만이라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더블 니팅으로 이걸 잡을 때 양쪽이 코를 얘는 이쪽에서 잡아서 이렇게 뜨고 얘는
또 반대쪽에서 잡아서 뜰 거 아니에요. 버튼밴드 양쪽이 잡는 그 부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뿌띠니트님 방법대로 흔들코를 잡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흔들코도 겉뜨기 코와 안뜨기 코가 있잖아요.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버튼 홀 말고 일반 버튼 밴드를 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 순서대로 잡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번 처음 잡았을 때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아 맞다 이게 흔들코도 겉뜨기 안뜨기 코가 있지 하고 다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양쪽 잡을 때 서로 다르게 잡아야 된다. 겉뜨기 코 안뜨기 코 어떤 걸 먼저 잡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유념하시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 거를